반갑습니다. 신림동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머리에 원래는 흰머리인데 면접을 보려고 염색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쉽게 말해서 말세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우리의 요구를 보시고 막 요구를 하시면서 빨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신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주판 털기, 그동안 부채 채무관계가 있는 것을 다 정리한다, 없었던 일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 30년마다. 이게 교회에서만 통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 현실에서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국사교과서에 보면 조병갑이 아시죠? 고부군수 조병갑이 폭정에 의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입니다. 불과 120년 전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금보다 더 했겠죠. 왕실에서 민간인들의 땅을 뺏고 또 지방의 관리들이 중간 착취를 하고 지주들이 토지를 늘려 대토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소작농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고양이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돌아서서 쥐를 물으라고 한다. 고양이를 물으라고 한다.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패전개혁안을 안고 농민들이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불과 120년 전입니다. 어디 겉뿐이겠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지주들이 너무 많이 수탈을 해서 점장농이라고 있습니다. 사장농을 하고 소작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농민들과 또 입에서도 가진 게 없어서 소작을 할 수밖에 없던 농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에서는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의 착취에 신음하던 소작농들이 대다수의 요구가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이 이것이 농민들의 분노가 무서워서 농지법을 1950년도에 제정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자들이 농지를 소유한 것을 유상으로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호당 3정보 이상 되는 토지를 모두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불과 70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이승만이가 극우 중에 극우인데도 농민들의 분노가 무서워서 이런 토지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토지국유화 주장이 그리 남다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세 증세에서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처방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 아니냐,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과연 그런 세상일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땅 부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뱃속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2004년 전인데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할 때 서울의 땅 부자들이 헌법소원을 내서 또 법률에도 없는 관습법이니 뭐니 그래서 자기들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극구 막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할 대로 심각해지자 군사 독재 정권인 노태우 정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헌법소원이니 헌법 불합치니 해가지고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에 의한 개발 부담금도 2004년도에 중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다, 대통령 선거다 이런 선거를 할 때마다 강남이나 땅 부자들은 똘똘 뭉쳐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 것까? 한번 그 이유를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과 경실련에서 행안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 동안 임금과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입니다. 1988년부터 30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은 36만원에서 243만원으로 5.7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강남의 41평짜리 아파트가 2,500만원에서 10억으로 올랐다가 이제는 2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KBS에서 올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97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노동자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계산해 봅시다. 요새는 취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대에 취직을 해서 한 달에 297만원 받는 젊은이가 있다고 저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56년 동안, 그러니까 30에서 90살 될 때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힘들게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아파트 투기하고 땅 투기하자,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거기에다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 청년들, 자영업자들, 이 주변에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죠? 자영업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뭡니까? 가게세입니다. 가게세. 가게세만 없어도 살만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진 자들이 토지를 통해서, 강탈을 통해서 토지를 소유하고 또 토지를 통해서 강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극우 정권이 이승만도 3정보 이상 토지는 몰수하여 국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국유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초가주택은 몰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몰수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됩니다.